센 부분에 있는 것들 각 유형별로 하나씩 따박따박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즉슨 그래프상으로서 가치금 병행해서 있자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증가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어퍼컷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것도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때 증가에 대한 개념은 한 점에서는 잠시 멈춰 있대.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전진했을 때는 그 점에 대한 좌표가 위에 있으면 이걸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속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붙여서 설명할 수 있겠지. 즉, 이 지점 내에서는, 요 지점 내에서는 만약에 미분값이 0이 나오더라도 그거보다 여기 어떻게 돼? 얘는 얘보다 크다라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은 얘는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F에 대한 X가 어떻게 증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F의 프라임에 대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지. 만약에 이 친구가 3차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2차가 나올 거야.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처럼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판별식은 허근이거나 중근이라는 것을 이용해달라. 이런 뜻이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지집합에서 3차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대. 두 번째 테마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는 크게 S라인이 있어. S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대랑 극소가 쌍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또는 올라가긴 하는데 잠시 멈췄다 올라가는 형태가 있어. 잠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도 있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세 번째는 그냥 갱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니? 얘에 대해서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가 나와야 돼. 그죠? 얘는 여기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에 대해서 미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접하도록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 친구는 접선의 기울기 중에 0이 될 수 있는 녀석이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가 제일 낫다? 이렇게 둥둥 띄워서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극대의 값과 극소 값이 있다는 것은 그 구간 내에서는 감소하는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감소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것은 도함수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 녀석들, 즉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플러스 제로 플러스이므로 감소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지. 이 친구는 그냥 증가로서 그냥 통일이죠. 쭉 증가로서. 따라서 전 구간 내에서 증가만 하려면 요것 또는 이것을 써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은 허근이거나 중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야, 이거 증가만 해야 돼. 그러면 허근, 중근, 미분 그래프가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주어진 구간 내에서만 증가 감소라고 나오는 것인데 얘는 수학 상부분이 조금 들어가. 전 범위 내에서 증가 감소 말고 주어진 구간 내에서만 증가 감소다. 우리 수학 상 중에 이런 개념이 있어. 어떤 개념이냐면 P보다 2차 함수의 두 근이 클 때 요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어떤 fx의 두 근이 이렇게 픽픽 존재해. P라는 것이 여기쯤에 있다 쳐. 그럼 우리가 이거 접근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뭔지 알아?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뭐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이유는 우선 요거는 이거 왜 판별식 써야 돼? 근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대입. 대입을 한 것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있어? 그렇지, 축이지, 축. 가운데 있는 축. P값보다도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 세 가지를 다 이용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신용.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 사이에 있는 경우야, 이렇게. 사이에 P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1단계인 뭐만 한다는 얘기야? 대입만으로 끝냅니다. 자, 대입만으로 끝낼 수 있는 뭐냐면 얘는 당연한 것이고 얘는 알 수 없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세 번째 거는 어떤 게 있었지? 세 번째 거.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는 경우지. Q 때문에 우리는 1번만 쓰는 거야. F의 P는 0보다 크고 F의 Q는 0보다 작다. 뭐 이거만으로 끝나는 것이지. 세 번째 거는 구간 내다 보니까 그걸 근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저 녀석을 응용해서 하시면 돼.
필기 안 해도 되는 거니? 넘어간다. 자, 그래프죠. 언제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프죠. 자, 그래프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그래프가 만약에 프라임 함수가 나왔다 쳐 이렇게 프라임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죠? 면적에다 부호 처리하는 것이 면적에 프라임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 자체로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면적에다가 부호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그 이후에 부호가 변화되면 그 값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게 습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미정계수 됐고 유형 6번 한번 생각해 볼게. 유형 6번에서는 어떠한 x가 a에서 극대값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 그럼 얘는 두 가지가 의미가 들어있지.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극대값이 나온다는 거 하나, 함수값 나오고 두 번째 미분에서 a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는 거. 일타쌍피를 이용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됐고 활용 부분 됐고 3차 함수에 대한 부호 변화, 부호 결정. 8번 유형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죠. 약간은 조금 미적분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 이계도 함수를 좀 씁니다. 오케이? 근데 한 번만 미분해도 알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fx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a, b, c, d에 대한 부호 d가 음수다. a는 뭐다? 양수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얘를 갖다가 밑에다가 한 번 더 미분을 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려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이러한 도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얘가? 3의 a의 x에 대한 제곱 2b에 대한 x 더하기 c잖여. 그렇지. c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y 절편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여기에 대해서의 이계도 함수.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나와? 6에 a에 대한 x 2b가 나와서 여기가 2b잖아. 그쵸? b에 대한 값은 음수이다. 즉 미분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 알겠냐? 사실상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함수 내에서 a가 양수이니까 b는 음수겠지. 왜? 꼭지점의 축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원래대로의 정석은 뭐야? 완전제곱식 꼴에서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 축이 있고요. 두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축이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걸 통해서 B값을 찾는 것인데 이게 도함수도 알아둬라. 알겠니? 도움이 될 테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잠깐만 포인트만 찍어놔. 원래는 좌동 우위를 쓰나 근데 이게 도함수를 통해서 Y절편으로도 다 찾아낼 수 있다. 뭐 그 정도. 차 함수가 나오는데 써는 되겠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n차 함수도 할 수 있으니까 알아는 둬라. 자, 다음 거 유형 8번 됐고요. 9번도 마찬가지야. 극대극소인데 엄밀하게 얘기해 줄게. 내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극대극소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다항함수이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거야. 팩트.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라 구간 내에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팩트 하나는 뭐냐면 극대극소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기 없기로 따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연속 그래프 내에서도 실질적인 극대극소의 정의는 좁은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값이 있으면 이걸 극대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얘가 쓱싹 사라지고 이렇게 색칠해지면 얘는 극소라는 값이 되는 거야. y를 값이라고 부릅니다. 점이라는 건 뭐야? x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점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치역을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명칭 설명에 대해서 좀 따지시고. 자, 도함수를 통해서는 됐고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래프 해석은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는 다 싸그리 한꺼번에 묶어줄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다. 면적에다 부호 처리하라. 면적에다 부호 처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피적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오케이 말이? 하나 그냥 때려보자. 이거다. 그러면 어차피 내신 범위가 적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적분까지도 알아둡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쫙 자르는 거지. 적분을 여러분들은 선행을 잠깐은 했으니까 얘기할게.
면적값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가고 면적이 낮으면 조금 내려간다. 조금 올라간다. 알아도. 그래서 여기 면적은 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마이너스 1까지 좀 떨어지시고 좀 적당히 떨어지시고 얘는 좀 2까지는 많이 올라가시고 얘는 조금 떨어지시고 얘는 졸라게 올라가시고 이렇게든 판단할 수 있고 단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알 수 없고 왜? 적분상수 C를 모르니까. 오케이? 오케이. 미분만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가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뭐 부호 처리. 그냥 여기서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뭐 이때는 이렇게 푸셔, 저때는 저렇게 푸셔가 아니라 도함수 나오면 부호 처리해라. 그 이상은 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너네들한테 바뀐다. 됐고요. 됐고요. 야, 이거 두 개는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유형 12번.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미분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극값을 갖는다의 반대말은 뭐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의 미분 그래프는 2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뭐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그거에 대한 여사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의 반대말이므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응용적인 게 4차 함수가 되겠죠. 4차 함수는 극값을 당연히 갖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W 같은 그림이죠. W가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는 게 무려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딴 식으로. 그러면 요것을 미분한 개형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땡큐 하고 해도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하나는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따라서 1번 AX에 대한 제곱의 판별식은 0보다 크고 2번 A알파에 대한 제곱 B알파 플러스 C는 절대로 0 나면 안 된다. 요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극대값을 갖을 조건이고 이거에 대한 여사건은 뭐다? 이걸로 구한 뒤 수직선을 반대로만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또는 극소값을 갖지 않는 조건입니다. 최대 최소는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 거의 기초 문제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합성함수가 지금 시험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주자. 603번 하나만 내가 그냥 해줄게. 얻어 걸렸으니까. 이거 기억나? 뒤에 거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의 찾아보고.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친구가 뭐야? 치환을 해야 될 녀석이죠. 그럼 요 친구를 내가 T라고 할게. T. 그럼 1단계 T란 GX를 얘기하는 것이고 X-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 녀석에 대한 그래프는 X가 얼마에서 2일 때 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겠지. 그러면 따라서 T라는 친구는 치역값은 마이너스 1 이상으로부터 못 그린다는 얘기지. 두 번째, F에 대한 T라고 한다는 것은 T에 대한 삼승과 3T 플러스 4가 돼서 이 친구를 미분해 보자는 얘기지. 3T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제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찐 7, 6이네 6. F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1, 마 3, 마이 2 이렇게 나오나? 그럼 실질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일 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6을 낳고요. T가 1일 때는 2를 갖는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다 보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밖에 그림을 못 그리죠. 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2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어진 한정적으로 하면. 뭐 요 정도만 필기하면 어떨까? 쉽다. 한번 정리해줘. 조금만. 내르준이 언제나 명심해. 당일날 복습.
다음날 복습은 4%밖에 안 남아. 활용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도형적인 내용들은 여러 갈래로서 좀 많이 노출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아. 뭐 상급 문제 이거 616번은 내가 해줬지. 이거 좀 해보시고 여기 있는 것들 상급을 한번 이거 보자. C단계 뭐 있나? 도형 찾아봐. 없나? 그 어제 설명하다 많은 거 뭐 있어? 이거는 노는 아니다. 우리 해보자. 628번 해주시면 돼요. 628번 이거? 마준이가 설명 안 해줬지? 네, 맞아요. 알았어 해줄게. 아니 그때 경쟁 의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가 똑같은 리스닝 그때 그 부호를 안 넣고 능으로 해서 적게 나오고 부호 이렇게 하면 다 나와. 아니야 아무 소리도 몰라. 복습 안 했어 저거. 자 25 이하에서의 자연수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대. 절대값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개수는 5개라고 했으니까 가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어야 절대값을 씌웠을 적에 뒤집혀지고 쪼만해지고 뒤집혀져서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오죠. 하나 극대의 극소에 대한 개수가 5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의 절대값의 최대값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한 최대값은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나에 대한 조건을 한번 딱 분석해 보기 위해서 F에 대한 미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친구는 3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6px가 돼서 이것은 3x와 x 마이너스 2p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 근데 p는 자연수니까 극값이 0과 2p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0이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2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와 마이너스 b부터 2까지에 대해서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2p라고 할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 우선은 마이너스 1과 1이라 한다면 대충 이 정도로 잡았다 쳐. 그럼 최대는 이 녀석으로 확정이잖아. 그러면 그 범위를 확장할 적에 플러스 2보다는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찝찝함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기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에 대한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인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에 부호 변화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Q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Q. 근데 실질적으로선 이걸 뭐 했을 때야? 요것이 절대값이지. 마이너스 2에 대해서의 실제 함수값의 절대값. 근데 이거 음수 쪽은 비교 안 해도 돼. 그냥 양수만 봐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에 2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2p라는 값을 정의역에다 넣었을 때는 음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F에 2p를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2번. 그러면 2p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8p에 대한 3승, 12p에 대한 3승 더하기 q는 0보다 작아서 q는 4p에 대한 3승이라는 것을 하나 알았고 이렇게. 네, 마이너스 2p를 넣어주게 되면 빼기에 중괄호 치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p, 그 다음에 플러스 q라고 불리는 친구가
Q보다 작아야 됩니다. 12P 마 8 플러스 8은 2Q이기 때문에 6P 더하기 4보다는 Q가 나와야지만 되겠죠. 이렇게야. 자,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에 걸려 있어서 Q를 먼저 대입하는 거랑 P를 먼저 대입하는 것 중에 P를 먼저 조지는 게 낫겠지. 왜? P에다가는 3제곱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P에 대한 서열과 그때 Q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하자면 P가 1일 때 P가 1이면 얘 4잖아. 근데 여기 조건 봐봐. Q는 얼마보다 커야 돼? 10 이상이어야 되겠지. 4보다는 작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잡아줄게. 이렇게 되겠지. 자, P에다 1 넣어봐요. 10보다 크고요. 4보다 작으니까 나올 수 없겠지? 이건 없어. P가 2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8, 4, 30이니까 여기는 패스. 무전 됐죠? P에다 2를 넣어봐. 얼마야? 10이니까 16인가? 그럼 요것은 16부터 얼마까지야? Q는 25까지죠? 오케이. 얘 P가 3이라고 쳐봐. 3, 6, 18이니까 20인가? 오케이. 그럼 얘는 22부터 얼마까지? 25까지야. 그 이상은 할 필요 없겠다. 오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에서 빼주면 9 빼기 1이니까 10개 나오고 얘에서 빼주면 3 빼기니까 4개 나오니까 14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리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정리해줘. 잠시 문제 푸는 시간 줄게. 영상 여기까지.